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유엔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 이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21번, 그리고 유엔이란 말을 18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 지원을 7번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몇 번을 언급했을까요? 비핵화는 몇 번을 언급했을까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님, 네. 자유를 21번 얘기를 하면서 자유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유로부터 자유가 박탈돼서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국제 무대에 갔으니까 그냥 국제관계 보편성에 입각해서 예. 할 말만 좀 짧게 하고 내려오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연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벨 문학상 받았던 처칠 대통령이 연설문을 써줘도 본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 메시지 아닌 것 같으면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윤 대통령은 이번에 11분 굉장히 좀 짧은 연설 기간입니다. 연설 기간인데 여기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 얘기할 때는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연설을 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북방 정책 하면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하고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어쨌든 유엔 연설의 기회들을 얻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북한 문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전례가 이제 이번에 깨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하고는 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국제 관계 보편성 차원에서 봐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관계 보편성 차원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 무대에 가서 이제 공언을 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련된 얘기는 돌아와서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따로 얘기를 하고 유엔 무대 같은 국제 무대에서는 국제 관계 보편성에 입각한 얘기만 하겠다라고 해서 북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민이야 북한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같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엔 총회 연설장에 있던 세계 각국의 다른 정상들이나 그쪽에 파견 나와 있는 유엔 대사들은 대통령이 보편적 차원의 이 자유를 언급하는 것이 저게 북한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듣기 쉽진 않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뭐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사실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관 만났을 때 궁금한 건 북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냐, 북한이 지금 왜 저러느냐라고 하는 거를 새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그렇죠. 그게 궁금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국제사회는 조금 궁금해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말하지 않은 것이 또 이게 지금 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저도 좀 판단 유보가 좀 돼요. 이게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진 않다.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주도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또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규탄하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북한까지 같이 이제 이 지금 사회주의권 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얘기를 빼놔서 이게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설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봤으면 싶은 게요.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과거 저런 자리에 가서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거를 메인 메뉴로 이렇게 다루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지금 영국 갔을 때도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국제적 위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연설은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원수가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한 스피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저 유엔이라는 자리에서 수많은 이슈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국제평화 이슈 중에 이제 한반도 평화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글로벌 중추국가 G10 안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해 갖고 G7을 G10으로 확장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럼 플러스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 3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맞는 철학과 그거를 얘기한 것이지 맨날 뭐 갖고 지역적인 한반도 얘기를 하고 올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저렇게 컸는데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총회 연설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대통령이 굉장히 먼저 선도적으로 꺼내긴 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왜 또 야당은 이게 또 밋밋하다고 계속 비판 논평을 내놓고 그럽니까? 아니 뭐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의 타이틀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소위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아마 기록되지 않겠는가. 근데 과연 그것이 명예로운 것인지는 저는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북한 정권에 의해서 담대한 망상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고 뭔가 물밑 대화를 추진할 만한 권영세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대화 채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담대한 뭐 구상을 발표한들 뭐 이를테면 공허한 어떤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신감의 결여이고 추진 동력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굳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연설을 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 저는 판단입니다. 오늘 뭐 워낙 기라성 같은 출연자가 6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분씩 다 의견을 들으면 오늘 방송 진행을 저희 준비한 거 다 못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엔 연설에서 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가십성일 수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유엔 총회 연설 때 이제 연설 총회장에 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 이제 국기가 그려진 이제 배지를 좀 달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논평할 거리는 없긴 합니다만은 북한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는 약간 이례적이긴 했어요. 뭐 총회장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 대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들을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죠. 대북 메시지가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뭐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듣고 있으면은 북한 대사 입장에서는 그 일일이 하나하나 더 반박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아예 듣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것. 이제 그게 또 외교적 행위 중에 하나니까 북한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면은 북한 대사 이제 연설이 또 남았어요. 26일 날 하죠? 그때 또 이제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또 어떻게 내놓을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대북 메시지를 안 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대남 메시지를 또 뭐 거칠고 이상한 걸 내놨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뭐 유엔 무대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한 얘기만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무슨 어떤 뭐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사회에 들었을 제3자 입장에서는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데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구나라고 하는 평가가 혹시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나올까봐 하는 점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유엔 총회 연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오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것인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보도가 됐었죠.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은 현재 양국 간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흔쾌한 합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 현재 한일 간의 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현안들을 갖다가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열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뉘앙스로 좀 들립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요. 출발하기 전에 15일 날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 시간만 조율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일본 쪽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나오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박진 외교장관과 이제 히로시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일본 외무상. 히로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분위기가 뭐 민간 차원의 배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쪽으로 좀 갔다가 오늘은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은 또 아직 굉장히 정해지지 없다. 정해진 게 없다. 또 일본 쪽에서 굉장히 한국이 먼저 이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 쪽의 입장이 다 달라요.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특히 정상 간의 만남이면 또 정상들이 서로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아마 좀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별명이 검토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명쾌한 답을 잘 내놓지 않는 예. 걸로 좀 유명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뭐 유엔 총회가 열리니 뉴욕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측에서 제안을 했을 때 예. 뭐 이럴 수 있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럼 예.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히 만남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럼 만나자고 수락한 것으로 이해를 예. 하는데 근데 일본 측에서는 만약 그런 뜻이 없이 그냥 좋은 기회라고 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팩트만 얘기했다라고 지금 또 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말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좀 기시다 총리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좀 가장 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불쾌함을 토로했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이것도 사실 여부가 확인이 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순방 떠나기 전에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점은 저도 예. 좀 인식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본 내 상황이에요. 예. 일본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20% 후반대, 30% 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보면은 그 아오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참의원 간사장을 역임했던 아오키 의원이 주장한 예. 건데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의 합이 50%를 넘지 못하면 총리가 퇴진한다는 일조의 정권 교체의 예. 법칙이죠. 근데 이게 그동안 통했어요. 근데 지금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 따르면 52% 지지율이 최근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기 뜻대로 정상회담 이거를 밀고 들어갈 동력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지금 계속 보고 조율하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그랜드 바겐 그 좀 전략으로 예.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협상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르고 간 건데 예. 일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갈까 말까는 그 굉장히 지금 미묘한 그 지점에서 갈등하고 예.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면요. 그 우리 정치학에서 이제 외교는 국내 정치의 예.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일본의 태도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의 그 폭이 예. 이제 그 역전이 돼서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근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요. 아베 전 총리 피격인데 그 피격범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심취를 예. 해갖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근데 이제 그 통일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반감 이런 게 굉장히 커졌고요. 자민당 의원 뭐 300 몇십 명을 조사해봤더니 한 절반 정도가 다 통일교하고 뭐 직접적이건 말이건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데 자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통일교 우리 다 알잖아요. 통일교는 우리나라와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 기시다 총리는 지금 지지율 관리라고 하는 게 절체절명의 숙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네. 않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겉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나 결국은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거다 이런 뭐 전망이시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이 굉장히 좀 똑똑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우리 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맥락까지 다 이해하고 이 문제의 현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대통령실이 움직이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번 영국에서의 그 조문 문제, 조문 취소 논란도 마찬가지고 거의 뒤이어서 나오는 한일 정상회담 뭐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외교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야당뿐만 아니라 좀 제법 되더라고요. 뭐 참사다라고 얘기할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쪽이 돼버렸죠? 한일 관계에서 이를테면 2년 9개월이여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다. 라는 걸로 지금 비춰져 있잖아요. 예. 이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의 새 정부의 예. 한일 관계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인가? 예.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약속을 안 지켰다? 꼴대를 움직였다? 그런 논리에 지금 보수 정부가 전임 정부를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우리는 전임 정부와 달라. 예. 과연 그렇게 나서고 있나요? 그게 맞나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다자무대인 유엔에 간 김에 일본과 만날 수 있고 미국과도 또 만날 수 있고 이거 예. 좋아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무게 있는 예.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여러 현안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거 있죠.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현금화하는 문제. 예. 이게 지금 현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라져서 그냥 일괄 타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예. 또 하나는 다른 패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만 20%대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겨우 이제 갓 30%대 초반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이라고 할 정도의 그동안에 막혀있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예. 합의하고 풀어버리고 나면 과연 국민적인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시점상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밍이 안 좋다. 굳이 우리가 매달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다. 정말 다자외교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풀 어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스탠딩 그냥 간단한 약식. 그러면 그동안에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두 정상이 그냥 물꼬를 트는 정도에 그쳐도 전 충분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 말씀에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만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좀 무산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흔쾌히 합의했다는 무슨 논리에서 나왔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게 뒤통수 맞은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본 국내 정치 탓을 할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내내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신호탄을 계기를 만들었다. 한일 정상이 만나는 모습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거는 또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양쪽의 입장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졌죠. 예. 근데 저는 외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 청산도 중요하고 예. 다 중요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예. 우리가 또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견이 저는 조율되지 않는 이유 중에 일본의 내부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한일 관계가 어색해져 있어서 이제는 서로 속내나 조율을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뭔가 잡히는 게 없더라도 자꾸만 만나는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냈던 그 많은 막말 또 북한 입장에서 보였던 그런 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북한에만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얻을 게 있다면 저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만나면 좋겠지만 안 만나도 어쨌든 우리는 뭔가 한일 정상회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록으로서는 저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조문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이번에 하도 조문 참사라고 그래서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조문은 상주를 위문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그 관에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 조의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주, 그러니까 찰스 3세 국왕을 만나고 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여하고 장례식에 참여한 것 자체가 조문이지 예. 그 전에 가지 못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 상황에서 그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지 예. 일부에서는 우리가 영연방 국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번에 있어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과거보다는 실리 중심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 해봅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열리지 못할 것인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우리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이제 영국 조문이 과연 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했으니 충분히 조문한 것이냐 이제 이 화두를 꺼내셨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는데 뭐 또 새로운 패널들이 오셨으니까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진짜. 우리 제일 먼저 전문가께서 먼저 좀 제가 여쭤볼까요? 주한 영국 대사는 장례식에 참석한 것만으로 또 국빈 방문한 것만으로 충분히 조문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정말 본격적인 장례식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왕을 볼 수 있는 그 곳에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는 게 맞아요? 육개장 먹고 그냥 발인만 보고 온 게 맞아요? 아니면 육개장 먹으러 갔으면 그걸로 충분히 조문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상주 찰스 3세의 국왕이 답을 해줘야 될 문제죠. 상주가 위로를 받고 조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부족한 정성이 좀 부족한 거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간 쪽에서 이게 제 시간에 잘 간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좀 보면은 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봤으면은 어쨌든 그 영정 앞에 가서 조문은 못 하고 예. 발인식에 이제 참석을 한 격이죠. 예. 따져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뭐 상주가 조문이라고 받으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그 국가 원수가 가는 국제적인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그런 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이 갔는데 조문하러 간다고 발표를 하고 갔는데 취소됐다라고 하는 게 또 국내에 알려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불필요한 논쟁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밝혀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조문을 처음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다 뭐 이게 참사다 어떤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대통령의 시간이 어떻게 예. 그 스케줄 관리가 뭐 2시간 먼저 갔으면 될 건데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간 어떤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 봐서 이제 그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예.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남겨놓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러다 보면 또 현장에 엄한 외교관들 또 예. 잡아요 막 이제 그러지 않고 실제로 팩트가 어떤 건지를 좀 깨지는 거는 체크해서 외교관이군요, 실무자들. 그렇죠. 이제 뭐 영국 대사관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실무적으로 이제 어떤 팩트들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기록을 남겨놓는 거.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문외교 이 논쟁이 좀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송 논쟁 당파 싸움 보고 예. 이제 지금 되게 한심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ILA 감축법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캐나다 가서 이제 광물 협상 같은 예.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실리 외교가 있는데 이거 조문 외교로 나를 지세웠다. 이제 그런 조상들로 좀 기록되진 않아야 되겠죠.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국 왕실과 사전에 조율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시간에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재명 부대변인도 현지 예. 브리핑했습니다만 그 많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전체 정상들이 다 거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랬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일정 중에 대통령도 사실 알았기 때문에 예.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세계 일정 있지만 다 참석할지 모르겠다. 아마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미리 고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시간을 왜 사전에 조절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예.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따져보면 될 문제인데 마치 이번 조문은 실패한 조문이고 무슨 실패한 외교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육개장이라는 아주 예민한 단어까지 등장해 가지고 마치 밥 먹으러 간 것처럼 능멸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거는 저는 정말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조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영국 왕실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국격에 걸맞는 예. 외교를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디테일한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외교와 국방에는 이게 여야가 없고 이게 금도를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데 너무 선을 넘었다. 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캐나다 트루도 총리의 영상 준비돼 있나요? 예. 이 영상 보면 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그러면
결례를 범한 것일까 아닐까 그 논쟁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보죠. 예, 영연방에 속하는 캐나다 총리가 장례식 참석에 앞서서 이제 조문단 일행, 그 피아노 치시는 분도 아주 뭐 세계적인 이제 뭐 싱어송라이터 작곡가라고 하는데 같이 이제 노래를 해요. 이제 위로하는 피로연은 아니죠. 위로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들렸다가 이제 트루도 총리가 노래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캐나다 총리실에서 해명을 하는데 저게 만약 우리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라면. 우리 정 교수님, 네. 난리가 났겠죠? 아니 우리 두 정 교수님이라. 아니 캐나다 총리가 저렇게 한 것도 지금 캐나다 언론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저게 네. 좀 결례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어쨌든 총리실 해명은 잠시 총리가 들려서 이렇게 이제 같이 조문 왔던 사람들을 뭐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제 하고선 넘어가요. 근데 캐나다 안에서도 저게 제대로 된 뭐 조문이 맞냐 아니면 결례냐 이 논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래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을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 상황 자체가 예. 우리나라처럼 그만큼 좀 적대적인 어떤 말 그대로 진영 대결이 극심하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 자체가 예. 대단히 지금 그만큼 이게 뭐랄까 좀 긴박한 거예요. 자, 지지율 팽팽한 고무줄 같다는 그렇습니다. 지지율 20% 후반에 30% 초반이면요. 뭘 해도 이쁜 구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정원의 동력을 되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조문할 계획이었고 장례식도 참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은 못 갔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자, 근데 교통 상황이 좀 심했나? 그러면 사전에 잘 조율했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아예 좀 늦었다. 그럼 좀 빨리 더 출발했으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의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답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어쨌든 조문했잖아요. 조문록 작성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영빈관 신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취소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정말 협조해줬거든요. 우리가 언제 영국 왕실 물어봤어요? 이를테면 동문서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잘 설명하면 국민들이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목소리 크게 내시니까 저는 뭐 차분하게 영빈관 얘기는 저기 다음에 할 테니까 영빈관 얘기 차분하게 빼고. 좀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게 국가 대 국가 그 외교 조문 외교가 아닌 이 사인 간에도요. 어디 우리가 이제 빈소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상주들이 원하는 조문의 방식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절을 하지 말고 목례만 해달라. 예. 그럼 그 상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기본 예의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절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 그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갖고 그 관 앞에서 그거를 못했다 해서 자꾸만 이제 일부 그 YTN 같은 데는 조문 취소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내보내? 그게 조문 취소예요? 예. 조문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이 조문의 사전적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 간 게 윤 대통령이 김의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질의에서 빵꾸라고 하는 이상한 일본 발음을 써가면서 이거 윤 대통령이 빵꾸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빵꾸 낸 거예요. 영국 측에서 거기는 조금 이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는 와 주시지 마시고 리셉션에 와 주십시오. 영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영국 측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거기 가야 되겠어. 그 가는 게 그게 예입니까?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대정부 질문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의겸 의원과 한덕수 총리 간의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후 3시에 이후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참배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날 미사를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하도록 하자라고 왕실이 안내를 했고 거기에 다 따랐는데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애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미에 들렸다가 웨스트민스터 들렸다가 다음 왼쪽에 있는 버킹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반경 1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 상황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많은 정상들이 동시에 도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 상황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보로 무슨 16번에 걸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이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선출 이후에 이제 축하하러 이제 예방하러 갔을 때 대통령이 아침 6시에 이제 비행기 타고 순방길에 오르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행기가 출발한 시각은 9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갔으면 조문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지금 야당 쪽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6시에 가기로 짜여졌던 것 같은데 왜 이게 9시에 출발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실의 해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뭐 순방 예. 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뭐 기자단 집결하고 수행원 집결하고 예, 이렇게 예. 하는 시간과 대통령이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좀 태풍도 그러니까 있었고, 이게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발표하지 않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수행원들이 가가지고 먼저 한참 기다려서 탑승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당초에 3시간 앞서서 출발했으면 조문할 수 웨스트민스터 예. 사원에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냐? 마치 예고된 참사처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은 스케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2-3시간 정도는 언제라도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해도 대통령이 늦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 예고된 참사인데 예방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우 의원 얘기 한마디 더 듣겠습니다. 예. 현장에 지금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다음에 뭐 현지 교민들도 예. 굉장히 많잖아요. 김우겸 의원의 질의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다른 나라 정상급 인사들 중에 다음 날 조문록 작성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참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윤 대통령만 안 가고 혼자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어느 정상도 그 영국 예. 측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했는지 이런 걸 그냥 대통령실에서 취합을 해서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거기 정말 상황이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지침대로 따랐구나 영국 왕실 요청에 따라서 상주 쪽에서 하라는 대로 했구나라고 이해가 쉽게 될 텐데 그런 설명은 정말 하나도 없이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여기서만 왈가왈부 하니까 진짜 아까 정기남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밉게 보는 쪽에서는 한없이 지금 뭐하러 이러려면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자꾸 우리가 지금 애둘러서만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건 대통령 개인이 나 여기 가기 싫어라고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이번 사안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 김은혜 수석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정기당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좀 30% 조금 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이렇게 곱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순방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도 뭐 하나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것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걸 딱 침소봉대해가지고 확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외교적 시스템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명확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닌가요? 지금 김현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사가 임명돼 있지 않잖아요. 대리 대사잖아요. 영국이. 대사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예요. 아니 이를테면 대리 대사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 넘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또 뭐 한미 정상이라든가 정상회담 준비 이런 거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왕실과 어떤 충분한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현지 공간에 이미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의전팀도 사전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 예.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외교 참사 논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팩트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지금 뭐 대리대사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대사가 임명돼서 지금 아그레망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예. 정부도 이걸 감안해 가지고 김건 씨라고 저기 한반도 평화구섭 본부장입니다. 예. 직전 유엔 대사, 아니 저 영국 대사입니다. 예. 주영 대사를 이미 파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라인으로 조율하라 했기 때문에 현지에 공백이 있었다. 이거는 저는 터무니없는 알겠습니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가인 정 교수님 얘기 듣고 이제 요 조문 얘기는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예, 뭐 혹시 점검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상황이 늘 계속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도 뭐 일단 이전 영국 대사님이나 해가지고 다 가서 현장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한 상황들 생기죠. 교통 사정이나 도로 사정들 그리고 또 뭐 아니 그 뭐 조문 받는 쪽에서 좀 나중에 와라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조문을 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도 아 그러면은 나중에 가지 그럼 뭐 상주 만나는 게 중요하지라고 이제 판단한 순간적인 판단들이잖아요. 개인의 판단들이잖아요. 다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변수가 이게 후폭풍을 가지고 만져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키우는 건 한국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그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다 기록을 좀 남기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 참고록을 만들어 놓는 것 이제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썼던 이 검은 베일, 뭐 패시네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쓴 거냐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위치한 정면의 고기를 여러 일정 속에서 공포 사회와의 만남의 예, 베일은 안 나오고 이제 뉴욕 방문했던 동포 간담회까지 모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신구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신구 하나 없이 그냥 좀 수수한 모습으로 이제 특히 이제 이 한국 국기가 그려진 이제 배지는 계속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 이제 김정숙 문재인 정부 때의 김정숙 여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 베일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 지금 김 의원님 이것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꼭 유족이나 미망인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례식에 참여했던 여러 정상들의 부인들도 역시 같은 검은색 그러니까요. 베일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미운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기. 꼬투리 네, 정기당 잡으려고 교수께서 얘기하신 꼬투리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예. 좀 그건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간 뭐 대변인단이나 이런 데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경제 어려운 거에 예. 아무런 피해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대정부 질의에서 저 얘기로 시간을 계속 끌 얘기인가. 예. 대통령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뭐 장례식장을 어디 들렸어? 저 코스가 지금 국민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제가 좀 분노하는 것은 예. 참사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참사라는 단어 굉장히 비참한 죽음, 또 비참하고 끔찍한 일 이렇게 빗대어서 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조문이 뭐 취소됐는지 변경됐는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외신한테 무슨 신랄한 비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 장례식을 갔다가 다른 정상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말 논의했느냐, 논의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정말 장례식에 구경만 예. 갔느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외국 순방 가셨다고 비난받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반복했다면 우리가 비난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진짜 무슨 사림에 옛날에 예절 하나 갖고 상례 갖고 지금 논쟁하듯이 예. 이 중요한 시대에 저걸 갖고 얘기하는지. 저는 참사라는 단어를 하나 좀 우리가 사전에다가 정의를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참사라고 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을 되게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가 네거티브를 기생해서 사는 게 야당 정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지금의 야당은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꾸만 이런 미움 박힌 예. 것에 자꾸만 덧붙여서 기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이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민생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의원님 얘기까지 듣고 이제 우리 야당 쪽 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또 탁현민 씨가 또 저기까지 했어요. 그 조문록 쓰는데 왜 왼쪽 페이지에 썼느냐. 다들 오른쪽 페이지에 쓰는데 왼쪽 페이지 디테일에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 왼쪽 페이지에 쓴 사람이 우리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왕도 그렇게 썼고 인도 대통령도 그렇게 썼고 그렇게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핥히고 뜯고 싶으면 그런 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김건희 여사 뭐 옷 3번 갈아입었다 그러는데요. 저 과거에 이 종편 하루에 3번 출연하고 그럴 때는요. 남자들이 그 양복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예. 넥타이라도 3개 준비해갖고 그렇게 가르고 다닙니다. 근데 뭐 그 옷 3번 환복했다 그거 갖고 뭐 또 트집 잡고. 그러니까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고 예. 외교 참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좀 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참사란 용어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뭐 세월호 참사든 뭐 이런 경우에 쓰는데 왜 이렇게 야당은 자꾸 이렇게 말씀 쭉 뭐 하실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저는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외교 무대, 순방 외교에서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의존조차 챙기지 못했다라는 야당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 외교 참사 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막 여기다 죽을 맞히고 저는 이럴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것대로 흘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의 어떤 제기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 외교 시스템을 점검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2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왜 해외 대통령 부부가 해외 나가기만 하면 뭐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언론이 그 진짜 본질보다는 이렇게 주변적인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반박을 하겠지만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사실 치밀하게 준비된 오랫동안 기획이 된 대통령의 이를테면 뭐 국빈 방문이라든지 또는 뭐 공식 방문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다자 외교 무대에 우리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 정도의 차원에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방문이고 이번이 지금 예. 2번째 방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 기대와 아니면 뭐 부담 예. 이게 서로 엇박자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번 유엔은 다자 외교 무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영국 여왕 장례식은 가기 전부터 예. 500개 나라의 대표들이 전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지 몰라. 이 얘기가 가기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는 게 좀 가릴 필요가 있을 뿐더러 예. 정말로 주변의 의전이나 아니면 외교 쪽에서 하나라도 준비가 소홀하면 이렇게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질.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무게가 그만큼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대진 교수님 이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두 번의 순방 모두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 이제 야당의 뭐 의도적인 정치적인 트집 잡기인지 아니면 뭐 외교적인 어떤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매뉴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 겁나가지고 이게 다음에 이제 또 순방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런 논란이 안 생길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해 보이세요? 그 외교가에서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외교 나가면은 그냥 이제 국가 원수로서 활동을 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도. 예, 국내에 그렇죠. 있는 야당도 예, 트집 예. 짧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그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할 때 얘기할 거는 그럼 미국의 IRA 감축법 그에 대해서 어떤 협상안이 있느냐. 그리고 캐나다 가서 그 광물법, 광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예. 할 건데 그거 광물 협상 잘 하면은 정말 북미선 인정 받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예. 북미에서 정말 활동 잘하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좀 하세요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가면은- 해외를 나가면 국내에서 싸움하는 그 정치는 멈추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그 활동에 대해서만 논해야 된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대통령의 이제 외교와 관련된 얘기는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